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불륜 증거를 딱 잡은 거야. 잡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네. 뭘 것 같습니까? 이건 퀴즈일 건 없지. 포커페이스. 그렇죠. 역시 포커페이스. 맞췄네. 오랜만에. 원래 포커페이스가 그렇게 시중에 많이 쓰는 게 아닌데 제가 옛날에 한 10몇 년 전부터 계속 글로 연재하면서 제가 모르겠어 왜 자꾸 포커페이스가 나는지. 원래 이게 포커페이스 제가 하다 보니까 카페에서는 포페 이러잖아요. 카페에서도 그게 유행어가 돼서 포페하시라. 포페 말줄임말이 포페를 해야 됩니다. 포커페이스를. 그게 가장 중요하다. 네. 증거 가지고 바로 오픈하지 마시라. 네. 오픈하는 순간 그걸로 역용당한다. 맞아요. 오픈하면은 알아버렸네. 그럼 그 다음부터 굉장히 치밀해지고 네. 뒤로 말 맞춰놓고 상간자 뒤로 빼돌리고 치밀해진다. 증거 잡기 더 힘들어진다. 네. 그리고 끊임없이 체크를 한다. 저 증거 가지고 뭐 할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된다. 그래서 포폐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그걸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백 받아내기? 뭐 자백받은 증거 다 잡았는데 자백받은 게 자백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게 포커페이스 실패한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 이제 포커페이스까지 하는 상태에서요? 그럼요. 포커페이스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오늘은 약간 좀 실무적인 거네요. 오늘은 이제 실행적인 내용이래요. 소장 접수해야죠. 소장 접수. 그렇죠. 이제 전에? 그걸 이제 아울러서 이제 상간자부터 쳐내기. 상간자 쳐내기. 그러니까 내 남편이 바람났으면 상간녀 쳐내는 거고 내 아내가 바람났으면 상간남 쳐내는 거죠. 네. 포커페이스하고 상간자 은밀하게 상간자를 쳐내자. 쳐낼 준비를 하기. 준비를 해야죠. 아니 아예 쳐내는 거지. 쳐내는 뭐 거. 준비 응급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고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쳐내는 거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소송 거는 거. 상간자 소송은 무조건 기본으로 거시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소송 전으로 뭐 쳐들어가든지 쳐들어갈 용기가 없으면 뭐 문자나 전화로 끊임없이 경고하시라. 상간자를 경고하시라. 소송이 끝이 아니다. 이 다음 단계로 내가 이거 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소송은 민사기 때문에 계속 걸 수 있다. 판결 나서도 나는 증거 잡아서 또 걸고 평생 건다. 이렇게 쭉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상간자를 쳐내기 위해서 일단 1단계가 소송 거는 거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이제 박살내는 거다. 그리고 소송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소송만 걸면 뭐 다 될 것처럼. 제 오랜 통계상 소송을 아예 안 걸면은 바람 잡을 확률은 거의 0% 가깝다. 굉장히 깊은 사이면은 뭐 한 1-20%밖에 안 되지만 소송을 걸면 한 50% 올라간다. 근데 이제 박살이 병행되면 7-80% 올라간다. 그런 거죠. 또 거꾸로 소송을 안 하고 그냥 박살 맞네. 뭐 찾아가서 경고하고 이거는 확률이 또 20-3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병행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도 많이 하죠. 이게 전쟁 상황이면 우리가 육해 공군을 다 운용해 가지고 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소송은 이 공군이다. 뭐 약간 이런 거지. 이제 컨셉으로. 그 중에 하나다. 소송이 다가 아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소송만 하고 가만 계시라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죠. 오히려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지 안 하는 게 소송에는 유리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 소송에 조금 불리할 수 있어도 찾아가서 엄포 났다고 해서 소송에 지진 않는다. 이길 소송을 지진 않는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목적은 소송에 이기고 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바람을 잡는 거거든. 그러려면 둘을 갈라놓는 거거든. 그러려면 좀 소송에서 조금 돈이 좀 까이더라도 바람을 잡을 수 있다면 까이지도 않아 그렇게. 다 1,500, 2,000 범위내에서 대부분 나오는데 그러려면 쳐들어가서 박살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소송만 이기냐 지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거는 대부분 변호사들이 이제 그걸 판단하니까 변호사들 시각에서는 다른 대처법이 없으니까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 관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소송만 하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세분화해야 되는 게 찾아가서 박살을 내서 정말 철저하게 박살을 내서 얘를 정말 꼼짝 못하게 해놨다. 각서도 받고 그래서 그 각서를 소송에 오히려 증거로 내면 그거는 소송에 더 유리하게 되는 행동이고요. 그렇죠. 또 추가 증거를 잡을 수 있지. 찾아가서. 또 기간도 이제 명확하지 않았는데 상간녀가 우리 2년 만났습니다. 나는 3개월치 증거밖에 없는데 얘가 2년 만났다고 하면은 그거는 소송에 더 유리하게 유리하죠.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간녀가 또 뻔뻔하게 나와. 이게 녹음을 하시라고 하거든. 저 늘 만날 때. 그쵸. 녹음하는 거
이게 내 목소리 들어가는 건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니까 녹음을 하시는데 상간녀가 뻔뻔하게 야 그래 내가 네 남편이랑 그랬다 계속 만날 거 어쩔래 이거를 녹취록도 네가 관리 잘했어야지 막 그러면 이제 판사도 인간인지라 그거 보면 이게 돌아버릴 수 있는 판사가 그렇죠. 뭐야 진짜 뻔뻔하네. 또는 그게 이제 부정행위 발각 후에 자백하는 그러니까 반성하는 정황이 없다라고 그렇죠. 해서 이제 위자료에 증액하는 사유가 명확히 그렇죠.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상간녀가 오히려 더 도발을 하는 거지 막 폭력을 쓴다든지 뭐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꼭 뭐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병행돼서 이제 상간자를 쳐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병행을 하시라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버무려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 건데 또 지금 방금 전에 조변님 말씀처럼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조져 놓으면 그 조져야 돼. 조사버려 그냥. 조사 놓으면 전라도에서는 조사버려. 정말 끽소리도 못하게 하면 사실 그거는 소송에 더 오히려 유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반박하지 마 소송에서 아무것도 반박하지 마 인정해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소송이 더 유리한 거고 근데 약간 상간녀가 좀 기가 세거나 좀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했다거나 아니면 경고를 안 했다거나 구두 경고 안 했다거나 그러면 뭐 찾아가서 이제 한 번 박살 냈는데 대응이 이제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사실 상간녀가 아 나도 피해 당했다. 뭐 이렇게 허위로 그러니까 과장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직장에서 난동 부려가지고 자기가 뭐 회사에 잘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인사 때문에 그냥 잘린 거고 인사 원래 문제나 뭐 그 성적이 안 좋아서 잘린 거다. 이런 것들이 허위 주장할 수 있는데 그 허위 주장이 판결에 얼만큼 불리하게 되는지는 사실 이게 판결문에 명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 원래 너의 위자료는 얼마인데 네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가 얼마나 감액된다.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냥 판사가 이제 그냥 이 법리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지. 상간자 소송의 그 본질이 뭐냐. 불륜을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이거 답변서를 제대로 보내려고 한다면 아니다 오해다 이러면서 반대 증거를 주장만 할 게는 반대 증거 이렇게 제출해가지고 또는 나 유부남인지 몰랐다 유부녀인지 몰랐다면 이만큼 제출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판사가 눈이 띵 그러네 이런 반전이 그러면 이제 이쪽이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죠. 맞아요. 거짓말 했으니까. 근데 뭐 찾아와서 자기를 협박했다 뭐 때렸다 심지어는 그 얘기를 여기다 쓴다고 한들 그게 무슨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별로 영향 미치지 않고 그걸로 이제 뭐 반소를 제기를 할 정도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돼서 그러니까 상간녀를 때렸는데 그걸로 상간녀가 형사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벌금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반소를 제기해서 상간녀 쪽에서 우리한테 오히려 그럼 민사로 가야 되는 민사로 그럼 자기가 얻어 터져가지고 전치 몇 주 나와서 직장을 못 다녔다 이게 다 입증돼야 돼. 돈을 못 번 것까지 되면은 이제 위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정도가 그러니까 아니면 아내가 사실은. 찾아와서 자기 눈 한 짝을 뺐다. 근데 내가 무슨 병아리 감별사야 이렇게 근데 감별을 못 하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300만 원 벌는데 못 본 거야. 눈 하나가 빠져가지고. 좀 비유가 너무 강해. 아니야, 전 괜찮습니다. 뭐 눈은 뺄 수도 있지. 화가 나는데 눈을 쪽쪽 빨아. 어쨌든 더 이상 또 옛날 거는 더 이상 욕하면 안 되고. 자, 전 젠틀맨이니까. 그래서 이제 병아리 감별을 못 한 거 한 달 동안. 내가 3대를 양쪽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 감별을 하는. 그래요? 한쪽 눈 없으면 운전도 잘 못해요. 이게 왜냐면 이 거리를 잘 측정이 안 돼. 한쪽 눈 감고 이렇게 한번 보시라니까. 그래서 애꾸라든지 한쪽 눈이 이렇게 시력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운전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하는 거라고 아슬아슬하게 이게 거리 감각이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감별을 못해서 300만 이게 다 입증이 된 거야. 진짜로 직장도 잘리고 그러면 민사로 걸 수 있죠. 그렇죠. 그 정도면 그 정도 돼야 되면은 딱 명확하게 감액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그렇게 찾아가서 하는 거는 사회 상규상 사회 통념상 다 받아들여지는 행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심하지만 않으면. 그럼 뭐 이를테면 상간녀가 미용실을 해. 근데 아내분이 이렇게 도끼 들고 찾아가서 팔을 손모가지를 댕강 자른 거야 2개를. 이런 거는 가능하지. 그럼 민사로 물어줘야 되지. 형사로도 처벌받지만 상해죄로도 뭐 징역 좀 살겠지만 아니 민사로 이제 미용실 하느라고 이제 못 본 거 요거 좀 물어주는 거지. 그 정도가 아니면 이게 연관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죠. 좀 말이 좀 샜는데 어쨌든 불륜 증거 잡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지금 해야 되니까 아니 이게 법적으로도 좀 그래서 쳐들어가서 경고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소송에서 불리할까봐 너무 조심스러워할 필요 없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소송과 경고를 다 같이 해서 쳐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래서 늘 왜냐면 내 아내나 내 남편한테 먼저 오픈을 하게 되면 왜 제가 이거를 포커페이스를 해야 되고 상간자부터 쳐야 되냐면 이제 끝으로 요것만 딱 얘기하고 왜 내 남편과 아내한테 오픈하면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 증거를 깐 거야. 봐 이거 봐.
도대체 그년이랑 무슨 짓 한 거야? 막 내가 따져. 그럼 1번은 뭐냐면 꼬리 내리는 유형이 있어. 네. 아, 미안해, 잘못했어. 그거는 뭐냐면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사이는 그거는 가짜예요. 그 순간에만 꼬리 내린 거지 뒤로 상간녀 빼돌리고 계속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말 맞추고. 네. 확률상 저는 통계치가 있으니까 네. 거의 한 8, 90%는 헤어지지 않는다. 일단 꼬리 내리고 보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잘해줘.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꼬리를 내려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아예 배째려고 나오는 경우 있죠. 적반하장 야 그래 뭐 마음대로 해. 뭐 이혼해. 또는 막 뭐라 그래. 오히려 네가 옛날에 그래서 그런 거지. 너랑 나랑 옛날부터 그런 거지. 얘랑은 관계 없어. 너랑 나랑 이미 파트너. 이런 사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막 배째려고 나오는데. 그럼 계속 만나겠다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내 남편이나 내 아내한테 증거를 오픈하면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 그래서 제가 불륜 증거 잡았을 때 포커페이스를 하시라. 네. 네, 근데 이렇게 경향을 보면은 아예 확실한 증거, 진짜 뭐 블랙박스 모텔에서 둘이 나오는 얼굴까지 딱딱 찍혔다. 이러면은 사실 남편한테 오히려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 할 행동들을 막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애매한 증거가 나온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편 카드 결제 내역 봤는데 모텔 이상한 동네에서 뭐 편의점 결제한 게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촉이 딱 오는데 뭔가 확실한 증거는 아니다. 그럴 때 남편한테 좀 오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뭐냐 이렇게. 절대 이실직고 안 한다고. 그쵸? 이게 이제 실토의 법칙이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실토의 법칙에서 실토의 법칙은 뭐냐면 이게 있어. 실토의 법칙. 딱 드러난 것까지만 인정하는 게 이게 실토의 법칙이고 대부분 그런다고. 딱 거기까지 인정하는. 그래 이거는 맞아. 근데 뭐 알지 예전에 뭐 김대리 거기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카드 안 쓰겠죠. 그렇죠. 거기서. 그 다음부터 이제 증거 인멸 들어가고 더 치밀해진다. 증거 찾기가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 나와도 오픈해서 안 되는 판국에 애매한 증거가 나왔을 때 오픈했을 경우에는 절대 그거 가지고 이실직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만에 하나 이실직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진짜 이혼하자고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 맞다. 나 여자 있어.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혼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딱 거기까지 인정하고 그거 가지고 안도를 한다 속으로. 여기까지 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서 간을 또 보지. 더 조심해야겠다. 아니 일단 딱 그렇게 딱 그걸 오픈하잖아요. 이거 편의점이고 계속 뭐야 이러면 일단은 좀 더 이제 더 많은 걸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형사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증거를 많이 주고 있다가 조그만 거 하나 까고 야 이거 봐 너 빨리 다 자백해 그러면 아니에요 뭐 거기까지 인정하잖아 범인들이. 범인들도 실토의 법칙이 있다니까. 야 이리 와봐 더 많은 걸 이만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듯이 남편도 숨겨둔 뭐가 더 큰 게 있나 이래서 끊임없이 간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실토하면 근데 뭐 그게 다야?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게 다지? 뭐 이렇게 하면 연기가 거기서 이제 거기에 말려들면 이제 끝나는 거지. 맞아. 그래 이건데 이거 봐 그러면 속을 이제 안도의 한숨 탁 쉬고 다행이다. 왜냐면 수많은 뭐 또 성관계 했다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휴대폰에 뭐 애정 표현한 것도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어설픈 걸 오픈하는 바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을 안도하게 만들어서 더 깊은 바람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불륜 증거를 잡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포커페이스 그리고 상간자 치기다.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